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요. 네, 14만 원에 15%예요. 14만 원에 15%요. 네네. 삼성 SDS는 제가 뭐 상담할 가치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삼성 네.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을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주식을 안 하시고 적금 넣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그냥 과감하게 감히 판단을 하건데 주식시장 지금 현존하는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그냥 적금 넣는 것처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해서 딱 하나를 뽑아라 하면 저는 삼성 SDS를 뽑고 싶어요. 아, 그 정도로 예. 안전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감사합니다. 거는 안전한 거랑 주가가 안 내려간다는 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얼마든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다고 네. 생각하는 거지 전 국민이 전부 다 이 삼성 SDS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좋아질 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종목 발굴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네.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굳이 뭐 상담을 하고 뭐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건 입만 아플 뿐이고 그거는 찾아보면 좋은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 강남 네. 땅도 저렇게 되기 전에 논밭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네, 최근에 맞아요. 막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보면은 분당 땅 산다 했을 때 처음에 분당 땅 선물로 달라 했을 때 거기가 논밭이었잖아요. 그죠? 그쵸. 상암동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때를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누가 그 땅을 좋다고 합니까?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좋은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식은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삼성 SDS를 보면은 뭐 이 역배열인데다가 주가가 저점 깨고 내려가고 뭐 완전히 뭐 시간 줄줄줄 가고 있고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기업이 영업이익도 좋고 보안 관련 중에 가장 큰 대장주 테마라고 한다면 저는 가져가는 게 뭐가 두렵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상담받을 거면 차라리 적금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아이고.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잡아놓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 네. 내가 15%니까 한 5% 더 추가 매수해놓을까 어쩔까 그랬죠. 그렇게 5% 추가 매수를 해서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10만 원까지 떨어지고 9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죠? 네. 그럼 네, 안 네.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니까 좋은 기업이 싸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네. 샀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내가 더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는 건 네. 별로 어렵지 않은 선택이다. 가져가는 거 상관없고 천천히 떨어질 네. 때마다 비중을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 올라올 때까지 그냥 사서 가져가면서 이 종목 상담은 전혀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현금을 내가 시간 지금 아까워요. 네. 네, 그렇게 40%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시장 저점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때 추가하면서 하면 참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OCI고요. 네. 15% 10만 원에 들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15%요. 네. 그래요. 일단 OCI라는 이 기업이 태양광 산업을 하다가 적자가 막 나기 시작을 했죠. 예전에 폴리실리콘 이쪽이 가격이 중국에서 하도 싸게 때리다 보니까 얘들이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막 나면서 얘들이 태양광 쪽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주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태양광 테마이긴 하지만은 반도체 쪽으로 폴리실리콘을 납품하는 쪽으로 주력을 다하면서 영업이익을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태양광으로만 알고 있고 뭐 무조건 얘는 태양광 관련주야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뭐 신재생 에너지니 뭐니 할 때 이렇게 같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앞으로 바뀌어 나갈 방향성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테마주로 급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질 때까지 꽤 오래 걸립니다.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 기업이 거품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거품 나오기 직전까지 빠져내려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에도 거품이 한번 생겼죠.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시 그 거품 처음 나왔던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2009년에도 거품이 생겼고 그 태양광 관련주로 올라왔었던 거품이 빠져내려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얘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거품이 생겼던 자리까지 4만 원인 자리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타올랐으면 또 타오르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한 번 타오른 종목이 한 번 또 타오르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너무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좋았던 기업이 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지만요. 그건 오히려 내가 막차를 타서 그냥 물려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워라 내워라 가지고만 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계속 막 몇 년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만 바라냐면요. 결국 본전만 바라면서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찌됐든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뭐 나쁠 건 아닌데 시간이 좀 아깝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와 좀 다행인데 내려갔다 올라올 것 같으면은 시간 좀 많이 뺏길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굳이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점을 깨고 무너졌어요. 87,000원짜리가 저점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반등에서 탈출하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등이 9만 원대에서 9만 한 3천 원대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타협 보고 손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좀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여나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죠. 지금 최근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를 좀 한번 해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최근 만들어진 저점입니다. 78,000원이에요. 그죠? 네. 요 78,000원이 무너질 때까지 혹여나 손절 못하고 가지고 계신다면은 78,000원이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나중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길 겁니다. 이게 인적 분할 돼갖고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그런 거 별로 그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예전에 LG 화학인이 뭐 인적 분할이 뭐니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거품 올라왔다가 거품 빠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와가지고 네. 뭐 그런 이슈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올라오게 된 다음에 기업들이 하고 싶은 건요.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신규 상장이든 어쨌든 이 시장에 나돌고 있는 이 돈들을요. 빨리 회수하고 싶어 해요. 나한테 투자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뭐 이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거품이었고 그 거품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거품 빠지면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제 흑자로 전환으로 했고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긴 하나 지금 굳이 가져가면 시간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저는 궁금하세요? 우리금융주를 50% 갖고 있고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금융주요. 우리 금융 지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50%요. 50%인데 얼마요? 예, 13,000원이요, 지금 시세가. 13,000원을 50% 들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작년 7월 달에 샀는데 내가 선생님 멘토한테 그래도 매일 보고도 손해가 안 나고 우리 금융계로 50% 샀는데요. 제가 배당은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배당 받고 막 떨어졌는데 어제 본전이 왔거든요. 그래서 막 안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언제 사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예, 시기인데다가 저는 계속 예. 말씀드리지만 이 금융권이 좀 부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금융권 쪽이 이제 대출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실이 터지게 된다면 저는 아마 우리 금융지주 아니면 하나금융 이쪽에서 저는 부실화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막 했잖아요. 그런 전세자금 대출부터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다른 금융보다는 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쪽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신용이 좀 낮거나 약간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체율이라든가 부실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면은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첫 번째로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 쪽들이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났기 때문에 성과급 파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져 있어가지고 예대 마진이라고 좀 마진이 지금 많이 남고 있는 게 금융주거든요. 그런 테마로 일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라올 때 일단 지금 본전이라고 한다면은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13,000원대에서 또는 14,000원대 뭐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빨리 매도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금융 뭐 어떤 부실 위험이라든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루 만에 막 10몇 프로씩 20%씩 막 빠질 수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주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빠지게 되면은 손절할 타이밍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조금 고요할 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